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정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 감기가 싫어가지고요? 아니 이제 뇌를 빨고 싶어서. 많아 누나. 나도 모르게 자꾸 예능형으로 가고 있어 지금. 잘 알겠어요. 훨씬 좋아요. 제가 한 수 배워갑니다. 누가 이런 거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 치료만 15년째 연세유의원 박성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원장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피부과에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거든요, 저는. 저랑 다른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잘 모르는데 오늘은 제가 뭔가 좀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피부과가 의외로 정신과 영역과 굉장히 관계가 많은 거 아시죠? 그쵸. 네, 오늘 저도 되게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이번에 이 원장님을 정말 강력 추천하셨거든요. 함께하면 진짜 되게 재밌겠다 해서 직접 섭외했습니다. 원장님이 유튜브 하신 지가 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초반에는 제가 뭐 나와도 별로 안 유명하고 조회수 별로 안 높을 것 같아서 부르지 않으셨다가 지금은 제가 조금 그래도 뭐 이것저것 뭐 나오기도 하고 방송도 좀 하니까 조회수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불러주신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는 하는데 맞죠 누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정신과 의사분이시고 그리고 이 원장님 와이프분이랑 저랑 친하고 부부끼리도 종종 만나고 그런 사이라서 제가 한번 꼭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사석에서는 누나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은 네. 제가 원장님이라고. 네. 피부 건강과 정신 건강은 얼마나 연관성이 클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피부 건강과 정신 건강은 정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가 안 좋아지셨던 분이 피부가 좋아지자 우울증에서 극복한 사례도 있고 등교 거부한 학생도 여드름이 낫자 등교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강민 원장님도 공감하실까요?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이게 마인드 바디 티오리라 그래가지고 우리 몸과 마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고요. 몸이 나쁘면 마음도 나빠지죠. 반대로 마음이 나쁘면 몸도 나빠져요. 피부도 몸이기 때문에 이 정신건강과 피부의 연관성도 아주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서로 마음이 맞아야 통과할 수 있는 게임을 하나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명 만장일치 게임인데요. 앞에 OX 팻말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이 OX 팻말이 서로 3회가 만장일치가 나오면 제가 로또 한 장씩 드리고 게임도 통과입니다. 로또. 네. 오, 장난 없네요. 근데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오늘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아, 지금 못 가요? 퇴근해야 돼요. 한 번만에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 3개만에 끝나면 너무 우리 일찍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방송? 총 5문제인데요. 혹시나 싶어서 두 분 중에 번복할 기회를 제가 딱 한 번 둘이 합쳐서 드리려고 합니다. 야박하다. 게임 시작하기 앞서서 두 분의 각오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로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꼭 로또를 타고 싶습니다. 원장님 방송에 조회수가 잘 나오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10대 청소년 환자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손톱과 손가락에 염증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를 본 부모님이 피부과, 정신과 둘 중에 어디를 먼저 가야 될지 고민합니다. 정신과가 먼저 가는 게 맞다면 O, 피부과를 먼저 가는 게 맞다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심플하죠. 이건 심플해요. 시작부터 빡센데요? 심플한데? 빡센데? 그래요? 난 심플한 것 같은데? 3, 2, 1.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거는 병원 안 가도 돼. 나의 생각은 그래. 그래도 치료는 해야지. 아니, 나의 생각은 이 경우에는 아예 병원을 안 가도 상관없어. 왜냐면 나도 엄청 물어뜯었거든요. 네. 그래도 일단 손톱을 물어 뜯으면 손가락하고 손톱에 염증이 생기는데 그로 인해서 2차 감염이 생겼는데 그것도 치료를 하고 손톱과 주변 피부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적 불편도 줄여야 되고 받고 나서 정신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저도 지금도 약간 뜯거든요. 지금도 약간 뜯을 때가 선생님 있고 왜 어릴 그러세요? 때는 지금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대한민국에 손톱 뜯으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선생님이 손 뜯는다니까 너무 충격적이네요. 아니 얼마나 많은데 주변에 피디님들 없으세요? 저도 약간 뜯긴 그러니까. 한데 많아 누나.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안 돼요. 그렇다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 제가 한 수 배워갑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이 손톱을 물어뜯는 거를 어른들이 너무 지적하는 건 역시도 아이로 하여금 정서적인 부분에 불안정을 좀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물어뜯다 말아요, 애들도. 성인기가 되면은 줄어들기도 하고, 저처럼 정말 이 손톱 물어뜯는 걸 좀 더 그래도 전문적으로 좀 고쳐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신과에서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저의 솔직한 정답은 좀 내려놓으셔라. 그래서 만약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뭐 피부과 정신과 다 같이 가는 것도 좋겠다. 네, 맞습니다. 저 잔소리하지 말기. 이번에는 완전 성인 사례인데요. 40대 남성분이 지난 몇 달간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와 상사의 압박으로 인해서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최근 두피 역시도 탈모가 진행되어 두드러기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밤에 깊게 자지도 못하고 악몽도 자주 꾸며 자주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피부 치료를 정신과 치료보다 먼저 해야 될까요? 왠지 나는 누나가 뭘 할 것 같지 알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내가 동조해주고 싶지 않아. 이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가 오입니다. 3, 2, 1. 누나 5야? 아니 벌써 맞추면 어떡해? 네. 이렇게 딱 두 번만 더 맞추면 오늘 퇴근이에요. 누나의 답변이 예상대로 안 가면 우리는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탈모도 그렇고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외적인 모습에 큰 영향을 미쳐서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더 크고요. 특히 스트레스성 탈모는 조기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피 관리도 해야 되고 탈모 예방 치료를 통해서 증상의 진행을 막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피부 증상도 우선적으로 치료해서 외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이 환자한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여기서 피부과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성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시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안에서의 스트레스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지금은 너무 힘들어도 시간이 좀 지나고 상황이 좀 바뀌면 스트레스 자체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당장 정신과까지 가가지고 진료를 볼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피부과를 가서 관리 받으시면서 뭐 피부도 좋아지면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으니 좀 견디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정신과를 간다는 것도 일종의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약해진 사람인가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스트레스량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잔다거나 자꾸 사람이 처진다거나 그러면서 자꾸 피부 트러블도 같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정신과를 고민해 보는 건 나쁘진 않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중에서 지나가는 스트레스는 그냥 정신과까지 안 가고 스스로 관리하면서 지나가도 되겠다. 약간 이런 의미 때문에 제가 피부과를 선택했거든요. 난 명답. 그래서 누나가 난 명답. 당연히 명답. 앞에 내용에 정신과적인 문제들이 많이 적혀 있길래 누나가 정신과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피부과를 바로 선택하셨네. 예상이 안 되는데 이제? 명답.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경우로 정신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게 그 어떤 괴로움보다 커요. 하루 이틀 잠 못 자는 거야 좀 괜찮을 수 있죠. 좀 피곤하면 그만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1주, 2주, 3주, 한 달 일주일에 4-5번 이상 밤에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해봐요. 점점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안 좋아지니까 기분도 우울해지거든요. 잠을 못 자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사연에서처럼 잠 못 자는 게 일시적이라 그러면 괜찮겠지만 이게 지속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신과 진료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제일 위험한 게 어떤 거냐면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나 이런 데 가서 수면제만 받아서 그걸로 조절하려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좀 괜찮았다가 그 이후에 쭉 관리를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수면제 의존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조금은 더 안전하겠죠. 선생님은 잠 잘 주무시나요? 정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잠을 잘 주무시나요? 잠을 잘 못 자니까 늦게 자겠죠. 저는 9시에 기절해요. 진짜요? 네, 9시 그냥 바로 기절해요. 우리가 오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육복에 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머리 대자마자 자는 사람들은 진짜 복을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네, 저는 그냥 별로 그냥 바로 자요. 부럽다. 진짜 너무 잘 자요.
사실 저는 이제 직장 스트레스가 일시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뉴스에 그런 거 많잖아요. 상사가 하도 이제 괴롭혀가지고 정말 뭐 안 좋은 사례도 많고 뭐 그렇다 보니까 좀 놀라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 정신과 다니셔야죠. 직장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어요. 근데 다만 그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당하면서 살죠.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양은 높아지기도 했다가 좀 떨어지기도 했다가 또 높아지기도 했다가 이 반복할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그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나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요. 나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어요. 이러면은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고요. 또 다르게 직장 스트레스가 딱히 이제 크지 않아요. 이미 큰 스트레스는 지나갔어요. 근데 나는 계속 과거의 스트레스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라 그러면 또 정신과적인 진료가 좀 필요할 수는 있겠죠. 상식적인 선에서 쓸데없는 스트레스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자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나빴던 기억은 앞으로의 즐거운 기억에 묻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의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즐거운 수면을 취할 수 있거든요. 답변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재밌게 나왔습니다. PD님께서 이미 약간 답변을 정해놓고 우리한테 던졌는데 우리가 그 대답에 맞춰주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예상대로 안 가요. 쉽게 보지 마세요. 진짜 밤새 쉴 수 있어요, PD님. 저도 가끔 머리를 세탁기에 빨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머리 감기가 싫어가지고요. 아니 이제 뇌를 빨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예능형으로 가고 있어 지금. 괜찮아, 이게 훨씬 좋아요. 전문가스럽지 않아. 괜찮아. 긴장감과 불안감에 피부를 자주 긁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문제수를 많이 안 가져오셔서 그래요. 피부가 안정되고 상처가 치유되면은 우리 팔이 부러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때리는 사람을 말려야 돼요? 치료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될까요? 때리는 사람을 말려야죠.